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이제 위치관계로 나아가서 이제 그 둘 직선과 2차 함수 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읽어보시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나타내봐라, 그래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함수의 그래프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썩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 그래프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그냥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알고 그냥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대로 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x, y에 대한 방정식 벌써 느낌이 세야죠. 지금 보면은 x, y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예요. x랑 y.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y는 x 플러스 1.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인데 그죠? 이 녀석의 해를 구하고 이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푸른 방정식은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방정식은 뭐 2x 더하기 1은 3이다 뭐 요런 형태의 이제 단순한 형태의 미지수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을 주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역할은 빈칸의 역할이에요. 빈칸. 그럼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빈칸이 지금 뻥뻥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y라고 하는 이름의 빈칸과 x라고 하는 이름의 빈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빈칸으로 한번 표현해 볼고요. y의 자리는 세모로 표현을 하고 x 자리는 네모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모 자리랑 네모 자리 우리 어떻게 해? 아무거나 숫자 넣어볼 수 있어요. 넣어볼 수 있는데 단 어떻게? 뭐 어떤 규칙이 성립하도록? 요 등호가 성립하도록 미지수의 값을 설정해 주어라. 이게 바로 뭐야? 방정식이라는 수학적인 수학 용어의 뜻이죠. 뜻. 방정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얘가 말이 되도록 우리 네모랑 세모 자리에다가 숫자들을 넣어줄 거예요. 숫자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 예컨대 네모에다가 숫자를 1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세모에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2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한 해를 구한 거예요. 정답을 찾은 거죠. 이 방정식이 말이 되도록 하는 이거를 내가 편의상 이 두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난 편의상 x랑 y 값을 그냥 뭐 x는 1이고 x는 1이고 y는 2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x, y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요 방정식의 해를 표현해 볼게요. 이제 이쯤 되면 슬슬 요 표현을 보고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아무튼 나는 x랑 y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요 녀석의 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x는 1, y는 2라고 하는 답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답이 이거 하나만 나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만 보시면은 네모 자리에 1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네모 자리에다 만약 2를 넣었다 이거야. 2를 넣으면 y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3이 되겠죠. 네.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3을 넣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을 넣었을 때는 y 값이 4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값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1을 넣었을 때는 2.1이라는 답이 나와야 할 거고요. 그쵸? 또 뭐 3분의 5라는 값을 넣었을 때는 뭐 3분의 8이라는 값이 나와야 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루트 2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y 값이 나와야만 할 거예요.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무수히 많은 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라? 해를 구한 거죠. 지금 우리는 해를 구한 거예요. 해를 구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좌표평면에다 나타내보자라는 겁니다. 뭐 같습니까 우리? 어떤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순서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각각의 이 해들의 결과들을 또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좌표평면상에다가 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들 하나하나 다 점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1,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뭐 0,1도 있을 거고 뭐 2,3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이렇게 점들이 하나씩 뭔가
좀 직선 같지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겠죠. 이 정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야 하나하나 일일이 찍을 수가 없잖냐.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야 어떤 트렌드가 있다. 무슨 해들이 나타난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내가 쭉 이어보니까 하나의 어떤 직선의 형태로다가 방정식의 해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 요 방정식 y는 x 플러스 1의 해를 표현한 것을 보고 우리가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분명 우리가 푼 건 뭐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고 나는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랑 같은 문제다. 같은 문제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즉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보시고 반대로 방정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함수로서 내가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방정식과 함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을 상상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제일 핵심적인 개념의 본질인 거예요. 사실 이 뒤에는 다 그냥 블라블라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술한 것에 불과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될 개념들을 볼 건데 이 이제 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생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일단은 뭐 문자로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게요. 2차 함수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요. 아무거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하나 가져와 봅시다. 이 녀석과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2차 함수를 생각하고 x축을 생각할 텐데, 그쵸? 물론 y축도 있을 거예요. 편의상 y축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쵸? 요것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은 어쨌든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즉 뭐냐면은 일단 요것을 만족시켜야 된다. 뭐가? 이 두 점의 좌표가. 이 두 점의 좌표가 이제 뭐라고 해, x, y 요딴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걸 x1, y1이라고 요거를 x2, y2라고 합시다. 두 점의 좌표가 요딴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몇. 그쵸? 근데 이 두 점의 좌표는 당연히 그래프상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만족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얘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x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x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x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바로 y좌표가 0이라는 데 있어요.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은 뭐냐? 얘를 만족하면서도 y값이 0이 돼야 되는 그런 녀석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뭐냐면은 사실 벌써 y값을 결정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y값을 어떻게? 0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y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종합해서 방정식을 세웠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y자리에 0을 집어넣은 요거를 푸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뒤에 풀이는 생략을 해도 좋을 겁니다. 요거 못 푸시는 분이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건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을 구한 건데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거는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장착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함수의 그래프 문제. 함수의 그래프 문제의 풀이 방법으로서 무엇이 제시되냐? 방정식의 풀이가 제시된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녀석의 x절편을 구하래요. 야씨 앞에서 배운 거잖아. 풀었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요걸 풀면 되죠? 그쵸? 요걸 풀면 뭐가 나오냐? 요걸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제 허근이네. 허근이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자 생각해 봅시다. x절편이랑 우리가 x축이랑 만나야 돼요. 그죠? 요 두 수를 대입하면 y값이 0이 되는 건 확실해.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수직선을 표현할게요. 수직선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차함수를 그리려면 내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두 점을 이렇게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도대체 어디에다 표시하죠? 자 이제 뭐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칩시다. 뭐 두 점이 이제 꼭 반드시 여기 있진 않겠죠? 이렇게 x축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들을 도대체 어디에 표현했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제 제 대답은 어느 곳에도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허수라는 것은 이 수직선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실수들을 표현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수들을 표현한 선. 그래서 실수들만은 나열한 선이고 요 선상의 그 어느 자리에도 허수의 자리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숫자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근 같은 경우는 이 근은 정확히 말하면 허근은 다루지 않고 실근만을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실근만을 다룰 것이며 허근은 다루지 않는다. 허근이 나온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랑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x절편은 뭐다? 없다라고 제시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2차 함수의 x절편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오로지 실수다. 허수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땐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늘 보던 패턴이죠. 그래프 그리고 직선 mx 플러스 n 1차 함수죠. 이 녀석도 뭔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x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2차 함수가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직선이 이런 방식으로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축이고 요게 이제 y는 mx 플러스 n이고 요 녀석은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제 교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자, 편이나 나는 이 두 점의 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저 두 점의 좌표예요. 그죠?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이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직선으로 보지 않고 점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점 있는 거고 얘도 이제 점점점점점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들은 결국 뭐냐면은 이 해가 있을 거 아니야? 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이제 x, y가 있을 거고 x, y가 또 있을 거고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녀석도 만족하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방정식의 이제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알파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x라는 숫자를 여기도 딱 대입하고 대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y의 결과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 식에다가 x를 대입했어요. 그럼 y값이 뭐가 나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오죠. 그 다음 이 식에다가 y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mx 더하기 n이 나오죠.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나오네. 그죠?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재밌는 개념을 알 거예요. 더 재밌는 개념. 자, 요 방정식을 푸는 건 당연히 우리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항을 시키겨서 이제 방정식을 해결하겠죠. 그래서 bx 플러스 c 빼기 mx 플러스 n 요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생각해봐요. 요 녀석도 결국 뭔가 새로운 2차식이 나오고요. 그쵸? 뭐 얘랑 관련이 있지만 둘 다 아닌, 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어떤 또 다른 새로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 녀석과 연관시킬 수 있는 2차 함수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랑 요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같다. 요 둘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나아가서 얘랑 이야기도 이제 같은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되냐? 최종적으로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문제랑 그쵸?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랑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라는 요 문제랑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그냥 두 함수의 방정식을 그냥 뺀 거에 불과해요. 그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냥 뺀 거죠. ax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mx 플러스 n을 뺀 거죠. 요 녀석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다.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더 이상 이 문제를 뭔가 특별한 하나의 유형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모든 문제를 그냥 교점 구하는 문제를 그냥 방정식 문제로 바꿔버려서 풀어버릴 수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다. 이 한 문장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건 외워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